안녕하십니까 우리 대성TV 구독자 여러분, 또 새로 보시는 분들, 저는 대성TV와 함께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성환입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주제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자, 가위에 눌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자, 수면정신의학적으로 봐서는 이제 가위는 말이죠, 수면마비예요. 눌리는 증상, 수면마비 또는 가위 눌림은 불면증, 몽유병, 과다수면, 수면무호흡증 등이 포함되는 수면장애의 일종으로서 수면 또는 가수면의 진정, 즉 잠에 취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뇌의 의식 중추가 각성되어 정신은 말짱하지만 몸은 여전히 잠이 들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감각신경, 즉 정신은 바짝 들었는데 운동신경이 아직 자고 있는 거예요. 운동신경이, 즉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자로는 이제 몽압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에는 꿈몽자에, 뒤에가 좀 읽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잠꼬대할 앞 자가 합쳐져서 몽압이 가위 눌림인데, 이 앞자가 옆, 앞 여러 가지로 읽힙니다. 그래서 발음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음하는 이 자는 귀신의 귀자하고 싫어할 염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꿈꾸는 중에 싫은 귀신을 만나다 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위 눌림이라는 표현은 순수한 우리말로서는 동사로는 가위 눌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위는 꿈에 나타난 무서운 물체나 귀신을 뜻하는 전통적인 어휘이지만, 오늘날에는 이 가위 눌림이라는 용례 외에는, 가위 눌림이라는 말 외에는 이쪽에 가위라는 말은 완전히 쓰이지 않는 사어, 즉 죽은 말이 되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동음의역, 같이 가위, 도구를 뜻하는 우리 머리 자르는 가위, 시저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가 바로 큰 가위에 눌린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도요, 허준 선생께서 가위 눌림을 귀염, 아까 염 발음이 염라 하여서 귀신이 압박하는 증상으로 보고, 잠들었을 때는 혼백이 밖으로 나가는데 그 틈을 타서 귀사가 침입하여 정신을 굴복시키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즉 뭐냐, 잠들었을 때 우리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돌아다니는데 혼이 나가 있는데 이 사람만, 껍데기만 있는 거라면, 이럴 때는 침착하고 천천히 가위에 눌린 사람을 깨어나도록 도와줘야지, 갑자기 하면은 혼이 돌아올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신경이 살아나도록, 실제로 그래요. 가위 눌렸을 때는 운동신경이 살아나도록 손발을 주물러 주거나 팔다리를 천천히 움직여 주면 수면마비에서 대부분 깨어납니다. 그래서 가위 눌린 사람은 마치 잠꼬대를 하는 사람처럼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팔다리를 허우적거릴 수도 있는데, 안쓰럽다고 불쌍하다고 해서 너무 황급히 막 불빛을 갑자기 얼굴에다 비춘다거나 얼굴 앞에다 큰 소리를 치거나 큰 소리를 그 사람은 이름 막 부르게 되면 나 같은 혼이 헷갈리는데 이거예요. 주무시다가 사망할 수 있다고 동의보감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직접 동의보감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자, 가위의 옛말이 가베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재밌어요. 가위로 변한 것이라고. 가베가, 맞아요, 머리카락 자르는 가위가 가베예요. 근데 가위 말고 추석 명절에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덕담에 나오는 한가위의 옛말도 가베입니다. 가위의 말이 가베예요. 한가위라는 거는 음력 8월 보름날이고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로 발음이 처음에는 이제 가베에서 가비에서 개비에서 깨비로 변해버린 단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헛개비를 보다, 도깨비가 나타나요. 도깨비 등을 예로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진짜로 귀신이 짓누르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비몽사몽의 상태에서 착각해서 헛개비가 짓누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이 먼미라는 게 썩지 않는 시체, 미라 얘기 많이 들으시고 영화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제가 이 미라를 사진으로 가지고 나온 이유는 가위 눌림이 결코 앞서 말씀드린 머리카락 자르는 도구인 가위, 그 가위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제동을 겁니다. 우리가 쓰는 말인 자동차, 도로 등 교차로에서의 교차점, 영어로는 크로싱, 소위 이른바 교차점, 두 선이 지나면서 교차한다. 이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귀신과 인간의 세상이 분명 교체되는 경우가 있고 교차될 때 발생하는 현상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력범 범죄자가 돼서 교도소에 갈 일이 요즘 많이 늘어났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히 지하철, 버스 등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잡혀 들어가요. 그 미라 얘기를 제가 왜 했는데, 지금 최근에 생기는 특수한 자세가 있어요. 이 투탕카멘 자세라고 그러죠. 지하철이나 만원버스 내에서 남성들이 성추행과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치 고대 이집트의 왕 투탕카멘의 미라의 모습처럼 양손을 X자로 가슴에 교차시키고 있는 자세로 지하철 매너 자세를 일컫는 신조어이다. 그러면 투탕카멘의 저주일까? 이게 바로 미라이고 먼미이고, 방금 투탕카멘 자세에서도 보신 것이죠. 눈에 띄는 특징이 바로 그거잖아요. X자, 교차, 가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차되어 있죠. 이 연관된 바로 그것입니다. 오른쪽 팔과 왼쪽 팔의 위치가 이런 자세이죠. 왜 이래 해놨을까? 아니, 왜 이렇게 투탕카멘 미라의 자세를 이렇게 해놨을까? 자, 이쯤에서 질문, 여러분들 질문을 드릴게요. 자, 관 속에 시신을 넣을 때, 즉 입관을 시킬 때 왜 양손을 X자 가위 형태로 포개 놓는가? 그렇지 않아도 상체가 하체보다 부피가 큰데, 그렇잖아요. 상체가 크잖아. 그러면 앞으로 나란히 해버리면 강시가 되어버리고, 옆으로 나란히 해버리면 죽으신 분이 난 절대 이 관 속에 안 들어갈 거야 하는 강력한 삶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럼 차렷자세는 어떨까요? 이거는 입관의 절차라기보다는 입관의 효율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차렷 자세보다는 양팔을 몸 앞, 즉 가슴에 이렇게 모아서 얌전히 놓는 것이 이 입관을, 관에다 사람을 넣고 나서 관 속에 시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인이 입던 옷이나 이불 등, 소위 이걸 대령금이라고 합니다. 대령금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상체가 아닌 하체를 고정시키는 것이 이번 입관 절차의 정도, 바른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단순한 입관 절차 자체, 관 속에 넣어드리는 것 자체는 소렴이라고 불러요. 고정하는 게 대렴이고. 자, 봅시다. 이 투탕카멘 관이 있죠. 관에서도 보면 그림도 보십시오. 밖에도 그렇고 안에도 실제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나왔대요.